안녕하십니까. 포항 동부치과 원장 강석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전치부 스인리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아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아가 상실되기 전에는 이렇게 그 치아 주변에 알베올라 본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상실됨에 따라서 알베올라 본이 흡수되면서 그 본이 얇아지는 이게 씬 리치가 되면서 그 베이잘 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씬 리치가 있는 베이잘 본의 아리는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지만은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본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리는 바로 베이지알 본에 스레드가 들어가고 얇은 씬 리치 부분에 커프가 그것을 담당해서 이러한 얇은 리치에서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의 기본 형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머신드 설페이스에는 커프 부분과 스레드가 있는 바디 부분이 있고, 머신드 설페이스, 이 커프 부분은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이고, 이 스레드 부분은 베이잘 본에서 강한 골 고정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레이드 부분이 조직 깊숙이 들어가 있어 구강 세균에 노출이 적습니다. 씬 리치 부분에 이렇게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이 들어가는데, 이 레비알 부분이 볼륨이 부족할 경우 약간의 골이식으로 컨토리제이션 해서 보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리는 씬 리치에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습니다. 보통 리치가 흡수된 전치부에서 드릴링을 할 때 이렇게 레비알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그 부위가 알베올라 본이 되는데 이렇게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고 약간의 부분만 베이잘 본에 들어가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것을 커버하려면은 많은 골이식이 필요하고 또한 멤브레인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리는 그런 스레드 부분이 베이잘 본에 들어가고 이러한 얇은 부분은 매직 커프가 담당해서 그렇게 커다란 아주 많은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의 스레이드 직경과 길이, 커프의 길이 드릴링을 보면은 아리의 바디 스레드의 직경은 3.5, 4.0, 4.5 이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베이잘 본에 들어갈 스레드의 길이는 5mm, 7mm, 9mm 이렇게 있고, 씬 리치 하이트에 따라서 들어갈 커프 부분이 4mm, 6mm, 8mm, 10mm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러한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위에 드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드릴이 보면은 5, 7, 9, 11, 13, 15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스레드와 커프를 합한 그런 길이로 드릴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드릴링 가이드를 보면은 렌스 1.6mm 렌스 드릴, 2.5mm 린데만 드릴, 프로파일 2.5mm 드릴, 2.9, 3.3, 3.9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이것은 본의 소프트한가 덴스한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드릴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리를 식립하는 본이 진한 리지와 베이지알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제가 추천하는 건 플랩을 꼭 제끼고 본의 상태를 보면서 드릴링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플랩을 제끼고 본을 보면서 본 캘리퍼로 5mm 디는 위스가 5mm 디는 지점에서 이렇게 하이트까지 크레스트까지 이렇게 하면은 커프 부분이 6mm 그래야 되고 이 스레드 부분이 들어갈 부분 거기 측정하고 본 캘리퍼로 치조거리 두께가 5mm인 지점이 씬 리지 높이를 측정합니다. 측정된 높이가 커프의 하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커프의 하이트는 6mm, 스레드가 만약에 7mm다. 그러면은 드릴링은 13mm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드릴을 보면은 요 검은색 하단 부위가 13mm까지고 상단 부위는 15mm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3mm다. 그러면은 드릴링을 검은색 요 하단 부위까지 드릴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리의 시술 과정을 환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로 주소로는 23번 부위 모빌리티가 있고 통증 그리고 발치료 계획으로는 23번을 발치하고 24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시알 덴처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23번 부위 에피칼 부위에 레디오 루센트한 게 보이고 있고 일단 플랩을 제끼고 렌스 드릴 1.6mm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합니다. 예, 드릴링 과정인데 1.6mm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는데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테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가 식립될 패스와 뎁스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그 부위에 그 CT를 섹션해서 이 CT 섹션하고 그 부위에 베이지알본에 들어갈 스레드의 길이와 커프의 길이를 결정하고 아리의 그런 길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가령 23번 경우에는 23번은 직경 4.0에 스레드 9mm, 커프 6mm, 그래서 15mm, 24번은 494 해서 13mm까지 이렇게 드릴링 하는데, 선생님들께 제가 추천하는 건 임플란트, 어떠한 알이든 어떠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든 중간에 이렇게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꼭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방향과 길이를 정확히 리딩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임플란트 실력이나 어떤 단계를 훨씬 높은 단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가령 이 환자분과 같이 보면은 CT 섹션한 게 약간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레비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드릴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린데만 드릴로 방향을 약간 꺾어주면은 팔라탈 쪽으로 약간 꺾어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23번 부위는 496으로 했기 때문에 15mm 이 검은색 부분의 상단 부위까지 드릴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업앤다운으로 드릴링하고 그리고 본에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파일로 약간 쳐주고 그리고 2.5mm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2.5mm 드릴링을 24번 부위 하고 이 드릴링을 업앤다운으로 하고 검은 눈금 여기는 4, 9,
3.4 하니까 13mm까지 드릴링을 하면 되죠. 그 다음 2.9mm 드릴링을 합니다. 예, 2.9mm 드릴링을 하죠. 2.9mm, 여기 23번 부위는 15mm, 그 검은색 상단 부위로 상단 부위까지 드릴링을 합니다. 예, 23번 부위, 그리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방향대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죠. 그 다음 23번 부위 3.4, 3 드릴링하고, 예, 지금은 24번 부위 4, 9, 4 할 예정이고 13mm가 들어가고, 23번 부위 드릴링 합니다.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3.3mm, 직경 3.3mm 드릴링 합니다. 이 부위는 그 본이 발치한 부위고 본이 이렇게 댄스하지 않기 때문에 3.3mm 드릴링하고 R이 4.096을 식립하는데 지금 25N, 45N으로 이렇게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24번 부위는 골질이 조금 단단해서 3.6mm까지 파이널 드릴링 하고, 예, 픽스처가 식립되는데, 여기는 494, 직경 4, 스레드 9mm, 커프 4mm인데, 지금 이제, 요 45N 정도로 해서 스테빌리티를 얻는데, 이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본 크레스트까지 가게 하고, 진지바의 높이는 요 마운터의 넥 부위까지 가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스처가 좀 덜 들어갔다 생각되면은 라쳇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조여주는데, 예, 넥이 부러지지 않게 고려하는데, 픽스처의 탑의 위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크레스트, 마운트와 픽스처의 경계 부분이 본 크레스트까지 오게 하고, 진지바 라인은 마운트의 넥 부위까지 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RE 임플란트의 권장 식립 토크는 45N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좀 덜 들어갔다. 그래서 저 식립할 때는 라쳇 커넥터를 사용할 때는 70N 이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70N 이상이 되면은 이 마운트에 넥이 파절이 옵니다. 그리고 다 식립하고 마운트를 제거하는데, 제거가 안 되면은 마운트 리무브를 이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하고 수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마운트 리무브 드라이버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식립한 것을 파노라마로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23번 부위는 496, 24번 부위 494 이렇게 패스가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게 하려면은 수술 초기에 플랩을 제끼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꼭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리딩을 하고 드릴링을 하면은 이렇게 이쁜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RE 서지칼 키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드릴링을 할 때는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RE 픽스처의 직경이 3.5mm, 4.0mm, 4.5mm 이렇게 있는데, 보통 3.5와 4.0을 많이 사용하는데 3.5mm 그 직경을 여기다 둔 이유는 직경 직경 2.9와 직경 3.3 사이에다가 이것을 놓은 이유는 상악을 할 때는 파이널 드릴을 2.9mm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악을 할 때는 파이널 드릴을 3.3mm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경 4.0에 RE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 상악은 3.2, 3.3까지 파이널 드릴링하고 하악은 직경 3.6mm 드릴을 파이널 드릴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23번 부위는 3.3까지 드릴링하고 24번 부위는 3.6mm로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4번 부위가 조금 본이 덴스하기 때문에 3.6mm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본이 좀 덴스하다 그러면은 한 단계 높은 직경의 드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로 주소로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십니다. 상악 23번만 살리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15, 16은 블루 다이아몬드, 24, 25은 RE 임플란트를 계획했는데, 이렇게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가이드 핀을 꽂아서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습니다. 15, 16번 부위는 보면은 CT 섹션한 게 리치 폭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24, 25번 보면은 레비알 쪽이 본이 좀 리접션이 와서 약간 얇습니다. 그래서 24, 25번 부위는 RE 임플란트를 계획했고, 구강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했습니다. 패스 아주 이쁘게 잘 나오죠. 이렇게 패스가 이쁘게 잘 나오고 그 그림이 좋게 하려면은 미리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를 테이킹하고 그 CT를 찍어서 방향과 길이를 결정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 내 사진을 보면은 그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본이 쓰인한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부위에 그 커프가 들어간 부위에 일반 임플란트에 스레이드가 들어간다면은 그 로딩을 보철을 하고 로딩을 받았을 때 이러한 본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얇은 부위가 RE는 커프가 담당을 해서 그런 그 본 리접션을 없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환자는 61세 남자 환자분으로 중증 치주염으로 하악 전치부 33번, 35번 부위에 통증이 있고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치료 계획으로 이러한 부위에 CCV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과 임시치로 즉시 하중을 계획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교직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그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고 즉시 임시치아를 할 예정입니다. 구강 내 사진 보시면은 상악, 하악 이렇게 33번 부위 진지바 리세션이 심한 걸 보면은 안에 그 본이 많이 흡수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고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보시면은 32번, 33번 부위가 본 디펙트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42번, 32번 RE와 그리고 34, 5, 6, 7은 그 블루 다이아몬드를 계획하고 이렇게 드릴링을 해서 가이드 핀을 꽂고 이렇게 RE와 블루 다이아몬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그 길이와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34, 5, 6, 7번 부위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식립하고 리치 폭이 충분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식립하고 32번 부위, 42번 부위 보시면은 이 32번 부위를 보시면 이걸 CT를 테이킹하지 않았으면은 링구알 퍼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 중간에 CT를 꼭 찍어가지고 섹션을 해서 방향을 확인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시치아를 하기 위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32번, 33번 부위에 본 디펙트가 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데는 제가 이 PRP를 같이 병용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PRP를 사용한 지가 99년도부터 벌써 지금까지 거의 한 24, 5년 됐는데, 이러한 PRP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그 파우더가 젤레이션 돼서 눈뭉치처럼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서 젤레이션 시켜가지고 본 디펙트 부위에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이 모래알갱이처럼 떨어지지 않고 잘 뭉쳐서 본 디펙트 부위에 잘 안착되고, 그리고 이런 PRP 액은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본 머티리얼 위에 상방에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수처를 하면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했죠. 보면은 32번 부위는 RE 3.596, 42번 부위는 RE 3.594. 보시면은 여기가 본 디펙트가 있어서 커프 부위가 1mm, 2mm 정도 더 늘어난 걸로 했죠. 그리고 바로 당일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날 수술을 했지만은 바로 다음 날부터 수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환자는 77세 여자 환자분으로, 주소는 올드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고, 보시면은 본 리접션이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염증과 오버덴처 사용이 불편함을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하고 RE 임플란트를 계획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픽스처를 제거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메가젠에서 나오는 맥가이버 키트인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픽스처 4개 제거하는 데만 해도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고 진을 다 뺍니다. 그런데 이 맥가이버 키트는 이 픽스처 여기다 넣고 픽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하나에 30초 만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이렇게 4개 제거하는데 2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거가 되죠. 그리고 나서 플랩을 제끼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CT를 찍어서 섹션을 해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리딩을 합니다. 보시면은 33번 부위, 33번 부위 알이 베이잘본에 들어갈 스레드 길이는 6mm, 커프는 스레드 9mm, 커프는 6mm를 하고 각자 부분별로 리딩을 해서 34, 43, 알이 3.594, 44번 부위는 본이 충분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 고정이 45N 이상 나와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당일 임시치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분은 63세 여자 환자분이고 전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주소로는 하악골이 얇고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다고 다른 치과에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치과에 내원했는데, 이분이 하악 전치부가 얼마나 쓰인 리치라면은 도저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분 미리 파노라마 상에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3346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각 부위별로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테이킹해서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부위는 다 그런데 33번 부위를 보시면은
이 레비알 쪽으로 본 리조션이 많이 심해서 쓰인 리지가 아주 기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부위별로 36번, 46번은 리지 폭이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이 가능하고 33사, 43사 부위는 리지 폭이 부족해서 RE 엑스콘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부위별로 그렇습니다. 36번, 46번, 33사, 43사. 그런데 여기 33번 부위를 보시면은 3.5의 스레드 길이 7mm, 8mm, 커프는 8mm. 여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커프가 8mm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리지가 얇은 부위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것은 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바로 당일 임시차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모든 임플란트는 초기 고정이 50뉴턴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각 부위별로 ISQ를 측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RE의 전용 스마트 패그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RE에 대용할 수 있는 게 블루 다이아몬드의 스마트 패그인데 그걸 연결해 가지고 ISQ 값을 측정해서 여기에다가 30을 더하면은 제대로 된 RE의 ISQ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아주 좋은 스테빌리티가 있고 고정이 잘 돼서 3개월, 12주 후에 픽업 인상을 테이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합 고경을 측정하고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기공소에 보내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죠. 그리고 밀링을 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했습니다. 구강 내에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하고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술전, 술후 이렇게 보시면은 33번 부위 3.5의 직경 3.5의 스레이드 7mm 커프 8mm 여기 보시면은 33번 부위가 거기죠. 소프티슈와 이런 게 도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전혀 골리식을 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고 여기에다 오식스 볼륨엑스를 넣어서 소프티슈를 조금 빵빵하게 해서 만들어서 수초하고 했더니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입니다. 66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이러한 잔존치는 발치하고 그렇게 되면 상하악 무치하게 되죠. 이 환자는 리지의 폭이 충분해서 일반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샬 덴처를 원하는 환자로 이 환자분은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RE는 아닙니다. RE는 아닌데 이렇게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샬 덴처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리지의 폭이 얇아가지고 씬 리지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RE를 식립해서 이것과 똑같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에 지대치를 만들어서 상하악 지대치를 만들고 이렇게 지대치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파샬 덴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덴처에 비해서 지지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했을 경우 치료 후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것은 로케이터의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의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것은 바 타입도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수시로 불편하다고 치과에 내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원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데, 가령 이렇게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했을 경우에는 지대치를 만들어 부분 틀니를 이용한 시 환자의 만족도가 그것에 비해서 5 내지 6배, 거의 10배 이렇게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전치부 쓴 리지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이 환자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틀니를 장착하고 77세 여자 환자분으로 상악 잇몸이 아파가지고 틀니 사용이 어렵습니다. 오랜 한 10년, 15년 이상 틀니를 사용했으니까 이 리지가 얼마나 얇아지고 베이지알본도 별로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상악이 틀니가 아파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분을 일반 임플란트로 식립할 수 있냐? 절대 못해요. 이런 환자분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리지 오그멘테이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77살 나이 드신 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자, 렌스, 상악 쓴 리지에 RE를 적용할 때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파노라마를 찍고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14, 13, 23, 24번 부위 각 부위별로 CT를 섹션해 가지고 베이지알본을 잘 찾아갑니다. 이 리딩을 잘 해야 돼요. 리딩을 잘 하고, 그래서 이 부위는 14번 부위는 스레드 7mm, 커프 6mm, 직경은 물론 본이 얇기 때문에 3.5mm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상악에 쓴 리지이며 골이 소프트한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드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래에 있는 드릴은 좀 터프합니다. 그러니까 덴사바를 이용해서 골에 오세우스 덴시피케이션을 해서 RE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더 좋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걸 보시면은 14번 3.5에 76, 13번 3.5에 78 아주 길죠. 그리고 3.5, 76, 그리고 이 부위는 4.0이 들어갔습니다. 3.5가 스테빌리티가 조금 낮은데 본이 좀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러한 분들은 다 커버 스크류를 해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6주 보시면은 소프티슈 이렇게 힐링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그런 환자분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는 일주일 정도 스티치 아웃 하기 전까지는 틀니를 못 끼게 하세요. 만약에 틀니를 끼게 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치 아웃 하고 소프티슈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에 티슈 컨디션을 깔아서 이렇게 좀 불편한 걸 좀 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가 식립된 부위는 좀 쳐내서 임플란트 식립된 부위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환자분도 65세 여자분, 하악은 자연치이고 임플란트이고, 이렇게 하악이 자연치이고 임플란트이고 상악이 틀린 경우, 이 환자분은 하악이 워낙 강하니까 상악이 씹을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아주 식사를 못 합니다. 65세 여자 환자분, 틀니를 10년 막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죠. 리지도 얇아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본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좋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틀니를 원하는 그런 환자분으로 좀 전에 환자분과 마찬가지로 드릴링을 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테이킹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14번 부위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사이누스를 뚫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위는 스레드 부분을 조금 길이를 좀 줄이고 커프하고, 그런데 이러한 13번 부위와 24번 부위는 이렇게 보시면은 9.8mm 길이가 많이 나와요. 베이지알본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고, 물론 직경은 3.5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런 부위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각 부위별로 찾아가지고 리딩을 잘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5에 76, 96, 96, 96 하고, 이 환자분 12주 후에 2차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8주 후에 소프티슈가 힐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은 지금까지 리지가 얇아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고 덴처로 아주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하악이 자연치이고 상악이 덴처인 경우에는 상악이 잇몸이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리지가 얇은 부위에 아리를 식립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해서 해주면은 아마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얇은 리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치과 의사들의 새로운 블루오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케이스별로 다 좀 말씀드렸고, 아리를 식립하면서 이런 썸머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는 치조골이 흡수된 아트로픽 리지 대신에 흡수되지 않은 기저골, 베이지알본의 아리를 식립함으로써 강력한 초기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축된 지조골의 본 볼륨 회복술 없이도 간단한 수술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지 오그멘테이션 없이 식립함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식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리의 커프 에리아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예방과 관리에 유리한 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리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확실한 예방이 있는데, 이러한 러프한 설페이스가 잇몸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아리의 대체적으로 이제 장점은 이렇고, 제가 아리를 식립하면서 아리 식립 초기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임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리를 처음 식립하는 선생님들, 제가 아리를 식립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 세 가지 정도 대략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임플란트 아리를 시술을 하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리를 어떠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든 간에 식립하기 전에 렌스 드릴링 후에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엑스레이, 파노라마와 CT를 테이킹해서 방향과 길이, 골폭을 확인하고 식립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테이킹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방향과 길이를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떠한 임플란트를 하시든 간에 이렇게 중간 과정에 파노라마와 CT를 찍고 시술을 한다면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임플란트로지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릴링 때 제가 요 강의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드릴링 할 때 직경이 아리 임플란트의 직경이 3.5가 있고 4.0이 있는데, 왜 이 3.5 부분을 드릴 2.9와 3.3 사이에 놓고
직경 4.0을 3.3과 3.6 사이에 놨나? 이것은 그 제조회사에서 그 리커멘드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3.5를 식립할 때에 상악은 본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파이널 드릴을 2.9mm로 하고 하악은 3.3 드릴을 하라는 거고, 직경 4.0을 식립할 때는 상악은 3.0, 하악은 3.6까지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본이 좀 덴스하다 그럴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그 드릴을, 직경의 드릴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픽스처 탑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나? 픽스처 탑의 위치는 본 크레스트 부분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제조회사에서 제시를 하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약간 1mm 정도 조금 깊게 하면은 더 그 보철을 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크레스트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진지발 라인이 이러한 마운트의 그 네크 부위, 넥 부위의 상단 부위 쪽으로 거기까지 오게 하면은 아주 적합하게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측면에서 본 거, 이것은 정면에서 본 것이고,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할 때 권장 식립 토크는 보통 45N, 50N 정도 되고, 부족해서 좀 더 식립을 할 때는 라쳇 커넥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70N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식립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그 아리를 시술하면서 중요한 임상 포인트를 3가지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 아리를 시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제 강의를 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3가지 정도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꼭 시술을 하십시오. 원장님들 아리를 접하시면은 임플란트의 신세계를 맞이할 겁니다. 아리를 택해가지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그 임플란트 세계를 맞이할 것이고, 내 진료의 그 진료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다가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닥치면은 그 포항의 동부치과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54-248-3437 제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떤 긴급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제가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